여러분 안녕하세요. 서핑 읽어준 남자 송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 주제는 서핑 에티켓 또는 서핑 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들어서 전국에 유명한 해변들 있잖아요. 막 서핑이 지금 엄청 많이 활성화가 됐어요. 그래서 막 전국에 유명한 해변들, 예를 들면 양양의 죽도라든지 인구리, 기사무, 또는 부산의 송정, 그리고 제주도의 중문, 이런 데는 파도 타시는들이 너무 많아서 약간 부딪히는 안전사고들도 생기고 막 불미스러운 이런 일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게 룰이고 누가 더 우선권이 있고 이게 맞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법같이 정해진 룰들은 없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서핑에서는 one man on one wave라고 하죠. 한 파도에는 한 명이 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유일한 규칙입니다. 근데 파도는 한정이 돼 있고 여러 사람이 서핑을 같이 타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거기서 오는 이런 일들 때문에 그러면 우리 서핑하는 사람끼리 뭔가를 좀 정해보자 해서 나온 게 이런 룰이나 또는 매너라고 하고요. 저는 솔직히 룰이라는 얘기보다는 매너라는 말을 좀 쓰고 싶어요. 그래서 서핑은 원래 재밌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서핑을 같이 즐겨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서로에 대한 매너, 존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 나눌 이런 얘기를 나눌 내용은 ISA에서 하는 레벨 1 서프 코칭이라는 프로그램 안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ISA 소속으로 여기 레벨 1 서프 코칭 교육을 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으로 활용을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걸 하기 전에 파도에 제가 사용하게 될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런 용어들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진짜 못 그리는 그림을 다시 그리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보시기에 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림을 제가 그려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도가 제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리는데 이해 부탁드릴게요. 저번에는 한번 얘기했었죠? 자, 파도가 오늘은 약간 좀 잘 그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파도가 뭔가 되게 약간 어려운 파도 같은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무슨 코브라 같이 생겼는데, 파도라고 가정을 할게요. A프레임 파도입니다. 지금 이 파도의 가장 높은 부분, 여기를 이제 피크라고 하고요. 피크. 그리고 이쪽 있잖아요. 여기를 이제 숄더라고 하죠. 어깨, 숄더. 그리고 이곳, 지금 깨지고 있는 이 날이 서 있는 이곳 있잖아요. 여기를 이제 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도가 이 파도가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잖아요. 여기 떨어지는 곳을 여기 임팩트 존이라고 합니다. 임팩트 존. 그리고 파도가 여기 떨어지게 되면 여기 흰색 거품이 막 생기게 되잖아요. 그거를 화이트 워터 또는 화이트 워시 또는 폼이라고도 폼 FOA 이게 아니라 FOAM이겠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숄더랑 여기 지금 립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포켓이라고 합니다. 포켓 또는 조금 다른 컨셉이긴 하지만 파워존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명칭들 제가 좀 나중에 그리다 보니까 그림이 좀 복잡해지긴 했는데 이 명칭들을 제가 계속 사용을 하게 될 거니까 좀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룰 1번. Don't drop in 입니다. 자, 그림에 보이시나요? A,
A라는 서퍼가 있고요. B가 있습니다. A가 먼저 안쪽에서 라이딩을 하기 때문에 B가 방해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림으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퍼 A가 라이딩을 합니다. 그냥 사람은 제가 그림 잘 못 그리기 때문에 그냥 서핑보드 비슷한 모양만 하나 그려놓도록 할게요. A가 라이딩을 합니다. 진행 방향은 이쪽이고요. A가 피크라는 곳에 가까이 있죠. 서핑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준은 뭐냐면요. 피크에 가까운 사람이 우선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A는 피크에 가까운 곳에서 테이크오프를 했고요. 라이딩을 시작했습니다. B라는 서퍼가 여기 있다가 패들링을 해서 테이크오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첫 번째 룰입니다. 이 B는 A가 피크, 파도의 가장 높은 곳에서 테이크오프를 해서 테이크오프를 해서 라이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파도의 권한은 전적으로 A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B는 A 서퍼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파도를 뺏는 그런 패들링이나 이런 동작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쉬운 첫 번째고요. 첫 번째 내용은 Don't drop in 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Caught inside, stay inside입니다. 자, Caught inside, stay inside는 이건 좀 약간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이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하긴 할 텐데 파도가 오는데 라이딩하는 서퍼가 오면 바깥으로 패들을 하지 말고 안쪽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도입니다. 밑에 이렇게 돼 있고요. A라는 서퍼가 라이딩을 해서 이쪽 방향으로 오고 있습니다. B라는 서퍼가 지금 현재 이쪽에서 바깥으로 패들 아웃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이 상황이 되면 이 그러니까 보통은 대부분은 이쪽 숄더 쪽으로 패들링을 하게 돼요. 이쪽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반대 방향으로 이 서퍼를 피해서 패들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좀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사실 패들링을 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속도보다 파도를 라이딩해서 나오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바깥쪽, 그러니까 숄더 쪽 또는 바깥쪽으로 패들링을 하는 것보다는 안쪽으로 패들링을 해서, 안쪽에 지금 여기 이제 파도가 이쪽으로 깨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임팩트 존이 생기고 여기 화이트 워시가 생기고, 그래서 롱보드 같은 경우는 보드를 뒤집는 터틀롤이나 아니면 숏보드 같은 경우는 뭐 덕다이브, 그래서 약간 파도에 말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안쪽으로 패들링을 하게 되면. 그래서 보통은 이런 상황이 귀찮고 조금 두렵기 때문에 안쪽으로 패들링을 하기보다는 바깥쪽으로 패들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깥쪽으로 패들링을 하게 되면 이 미리 먼저 타고 있는 A 서퍼의 라이딩을 100% 방해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부딪히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라이딩 속도가 본인이 생각하는 패들링 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라이딩을 이미 하고 있는 A 서퍼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패들 아웃을 하고 있는 B 서퍼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임팩트 존 또는 화이트 워시, 이쪽 파도 깨지는 쪽으로 패들링을 하게 되면 A가 라이딩을 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Caught inside, stay inside. 뭐 이거는 안쪽에 갇혔으면 그러면 계속 안쪽에 있어라, 바깥으로 패들링 하지 말라, 뭐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엔 세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Don't snake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네이크, 지금 예를 들면 A가 라이딩을 이미 시작했는데 B가 뒤쪽에서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네이킹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경우만 스네이크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지금 라이딩이 파도가 이렇게 깨지고 있고요. A라는 서퍼가 이미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 방향은 이쪽이고요. B라는 서퍼가 뒤늦게 테이크오프를 해서 A가 이미 라이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그러죠? 화이트 워시를 타고 나온다고 해야 되나? 지금 진행 방향이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A가 이미 피크 가까운 곳에서 파도를 탔죠. 먼저 일어나서 진행 방향으로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B가 이 경우에는 안쪽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파도의 피크의 반대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B가 나중에 라이딩을 하면 본인이 안쪽에 있는 것 같지만 이 경우는 스네이킹이라는 경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B는 A의 서퍼에게 양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A 서퍼가 피크에서 더 가까웠고 진행 방향이 그 방향이었고 먼저 테이크오프를 해서 라이딩을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면 숏보드 같은 경기 같은 경우는 테이크오프를 일부러 이쪽에서 해서 배럴을 타기 위해서 이쪽으로 통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백도어 배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프로들 사이나 또는 되게 상급자들 사이에서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네이크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이 경우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우도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스네이킹은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왜 속임수 많이 쓰거나 막 이런 사람들 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서핑에는 피크 안쪽에 있는 사람이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다려서 한 칸 더 가고 기다려서 한 칸 더 가고 기다려서 한 칸 더 가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본인이 기다리다 보면 이제 피크 안쪽으로 계속 가게 되겠죠. 왜냐하면 안쪽에 있는 사람이 하나씩 타서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런 순서를 어떤 식으로든 패들링이든 뭐든 끼어들기든 그런 순서를 해치는 행동들은 그걸 통틀어서 스네이크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A 서퍼가 여기 있습니다. B 서퍼가 여기 있어요. 이거 A고 B입니다. A 서퍼가 굉장히 오래 기다렸어요. 한 20분, 30분 정도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 찬스가 와서 파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도를 안 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편하게 타기 위해서 여기서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B라는 서퍼가 이 A의 서퍼의 파도를 뺏기 위해서 약간 안쪽으로 패들링을 한다든지 바깥쪽으로 패들링을 해서 A라는 서퍼가 탈 찬스이고 순서인데 이 순서를 뛰어넘어서 패들링을 해서 잡고 나온다. 이러면 이거는 B 서퍼가 스네이킹을 하는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는 B 서퍼가 A 서퍼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스네이킹 또는 이런 순서를 뛰어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순서에 대해서는 오더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오더를 해치는 내용의 대부분은 스네이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본인이 패들링을 잘 하기 때문에 내가 뭐 더 탈 수 있거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거는 순서를 해치는 행동, 스네이킹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 일에 대해서 의견이 좀 되게 많이 분분한 것 같은데 어떠한 그런 본인의 순서를 해치는 내용 모든 것들이 다 스네이킹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내용 Never throw your board. 여기서 보면은 이건 내용이 굉장히 간단할 것 같아요. 본인이 갖고 있는 보드를 던지지 마라 라는 내용이고요. 보시면 뭐 파도를 타다가 와이프아웃 당하거나 아니면 또는 패들 아웃을 여기서는 아마 패들 아웃의 개념일 것 같아요. A가 라이딩을 합니다. 이쪽 방향으로. B가 패들 아웃을 하고 있는데 파도가 오는 게 두렵다고 보드를 A가 라이딩을 이미 하고 있는데 보드를 던진다. 그리고 물속으로 잠수한다. 이렇게 되면 분명히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서핑보드의 이 반경이 되게 커요. 왜냐하면 보드의 길이도 있고 리시의 길이도 있기 때문에 롱보드 같은 경우는 뭐 3m, 3m에서 6m, 7m까지도 뭐 주변에 있는 서퍼들이 다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보드를 버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버리시면 A의 라이딩에 분명히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 서퍼가 없을 때는 뭐 보드를 버리셔고 이러고 하셔도 되는데, 뭐 라이딩을 하거나 아니면 전후 좌우를 보셨을 때 옆에 동료 서퍼분들이 있으면 보드를 최대한 버리지 말고 끝까지 움켜쥐고 있어야겠죠. 이거는 아주 중요한 룰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좀 쉬운 것 같지만.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pedal wide to stay alive. 이거는 패드를 넓게 돌아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A가 라이딩을 했습니다. 뭐 여기가 피크죠. 여기가 이제 파도의 제일 중심부고요. B라는 서퍼가 있어요. B는 지금 패들 아웃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서퍼는 이 전 파도를 탄 사람일 수도 있고요. 지금 오늘 처음으로 물에 들어온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파도가 지금 여기 있다고 이 서퍼가 이 파도를 있는 곳을 향해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패들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A라는 서퍼 또는 다른 서퍼가 라이딩을 하는데 방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도를 타서 안쪽에 있거나 아니면 새롭게 라인업을 하는 B라는 서퍼 또는 그 어떤 서퍼도 이쪽으로 바로 패들링을 하기보다는 돌아서 패들링을 해야 돼요. 돌아서, 멀리 돌아서 최대한 지금 파도를 타고 있는 또는 파도를 탈 가능성이 있는 서퍼들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 내용은 pedal wide, stay alive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가장 마지막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Don't surf beyond your ability. 이 내용은 정말 간단한데,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서핑에 대한 능력을 과신하지 말고 그걸 벗어나는 능력에 있는 파도. 예를 들면 초급자인데 태풍 부는 날 서핑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절대 자제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초급자 처음 서핑 하시는 분들은 서핑 좀 되게 재밌잖아요. 그리고 이 파도의 힘이나 파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바다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좀 그런 이해가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파도가 막상, 왜냐면 파도가 작을 때 재밌었으니까 파도가 크면 아, 이건 더 재밌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이 생각만큼 그렇게 파도가 항상 재밌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파도가 좀 크거나 그러면 아마 본인이 판단하시기가 좀 힘들면 주변 선배들, 로컬 서퍼들 또는 서핑 스쿨, 뭐 본인이 서핑 배운 코치들한테 뭐 여쭤보셔도 되고요. 막 풍랑주의보다 파도가 좀 크다, 태풍이 오다 이러면은 초급자나 아니면 조금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조금 나는 조금 괜찮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은 좀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일 간단한 룰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룰이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좀 간과를 해서 좀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안전사고가 생기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6가지의 규정이 아마 거의 기본이 되는 규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뭐 이거는 ISA 레벨 1 서브 코칭 교육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서퍼들의 서핑 룰, 매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우선권이었니, 네가 잘못했느니, 뭐 누가 다쳤는데 누가 물어줘야 되는지, 사실 현실적으로 이런 거는 일어나는 내용들이죠. 일어나는 일들이고, 하지만 그 전에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서핑을 저희가 하는 이유가 사실 서핑을 더 잘 타서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처음에 하신 이유 다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재밌고 행복하고 약간 바다와 이런 자연과 동화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으셨잖아요. 사실 다른 사람들도 그걸 똑같이 느끼고 싶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가 돌아가야 되고 이런 서핑에 대한 즐거움을 같이 많이 즐기고자 해서 나온 매너 또는 룰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뭐 사고에서 과실이 네가 몇 프로고 이런 거를 따지려고 만들어 놓은 룰이 아니고요. 서로 재밌게, 서로 안전하게, 서로 얼굴 붉히지 않게 그런 재밌고 행복한 서핑을 하기 위한 매너나
룰이니까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 조금 더 재밌는, 더 함께 즐기는 서핑 라이프가 되셨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서핑 룰 또는 매너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서핑을 해보고 싶은 분, 서핑을 해보신 분, 그리고 더 잘 하고 싶은 분, 저와 함께 섭섭